이제 마지막 통계거든요? 좀 느낌이 완전 좀 달라요. 어떠냐면 앞에 우리 삼각비랑 원은 완전 도형이었잖아요. 지금 여기 통계 단원 갑자기 좀 중1 때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 중1 때 통계 단원 배웠던 거 기억하니? 줄기랑 입, 도수분포표 막 이런 거 막 배웠었거든. 막 도수분포 다각형, 뭐 히스토그램 이런 거 배웠었거든요. 좀 그런 느낌이 나요. 아무래도 통계니까. 갑자기 조금 좀 이질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데 여기 단원은 크게 사실 중요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해서 두 개 단원을 동시에 나갈 거예요. 이게 지금 두 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거 단원 두 개 다 풀어와야 되니까 조금 부지런히 풀어와야 될 거야. 그렇게 해서 교과서를 교재를 마무리할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뭐 시험 범위든 아니든 여기 책의 마지막에 있는 건데 이걸 버릴 순 없잖아요. 한번 개념 듣고 금방 풀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풀고 두 개 단원인데 열심히 풀어갖고 오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자, 일단 맨 처음에 용어 설명을 좀 할게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대표값. 자, 이름 그대로 대표하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일상에서 수치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수치들을 내가 맨날 하나하나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수치들을 대표하는 값으로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 평균.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쓴 대표값이 평균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제일 많이 써요. 이번에 시험 봤잖아. 그치? 안 본 학교도 있는데 본 학교도 있죠?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보통 시험 점수가 80점, 뭐 90점, 95점, 뭐 90점, 100점 뭐 이런 식으로 맞았어. 근데 누가 니네한테 이번에 시험 잘 봤니? 몇 점 맞았니? 라고 물어봤어. 근데 니네가 뭐는 80점이고요, 뭐는 90점이고요, 뭐는 95점 이렇게 안 하죠. 그죠? 이렇게 말 안 하잖아. 뭐는 이걸 언제 얘기하고 있어?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이번에 평균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수치들을 다 대변해주는 그 대표값을 보통 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평균을 많이 쓰는 거야. 그리고 이런 수치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 중1 때 잠깐 배웠지만 별량이라고 합니다. 별량. 별량은 이 수치들을 변하는 양이라고 해서 여기서 쓰이는 용어예요. 이 자료 하나하나들을 별량이라고 말할 거고 이 별량을 가지고 내가 평균을 내서 말하는 게 보통 일상적인 대표값 사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대표값이긴 한데 우리가 항상 상황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 그치? 이게 살다 보면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만약에 우리가 같은 회사에 다녀. 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유진이가 만약에 10만 원을 받아. 월급을. 그리고 도희가 10만 원을 받아. 예은이도 10만 원을 받아. 전호도 10만 원을 받고 종환이도 1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지우만 혼자 1000만 원을 받아. 좀 말도 악덕기업이긴 하죠. 어쨌든 이렇게 급여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노동청이 나와가지고 급여 평균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어. 근데 이거를 실제로 막 다 더할 거 아니에요? 다 더해가지고 이게 얼마냐면 얼마야? 50에 1050이냐? 1050만 원에다가 지금 몇 명이야? 6명? 나눴어. 그럼 평균 임금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지? 100 45니까 70 45 42 3 5 175만 원이냐? 일단 내가 그럼 평균을 냈을 때 175만 원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급여 평균이 175만 원이니까 이거에 맞게 세금을 내야겠다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냐? 10만 원 받는 사람들이 너무 억울할 거 아니야. 아니 이게 평균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평균으로 내? 그리고 지우는 개이득이지. 너무 혼자 따르게 했나? 조차 1000만 원 받으니까? 지우는 개이득이지. 나는 1000만 원을 받는데 175만 원에 관한 세금만 내면 진짜 개이득이잖아요. 다른 애는 너무 억울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갭 차이가 큰 별량들 있죠. 극단적인 수치들. 이럴 땐 평균을 쓰면 안 되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럴 땐 대표값으로 평균을 안 쓰고요. 뭘 쓰냐면 이런 걸 써요. 중앙값이나 최빈값. 자, 중앙값과 최빈값은 평균을 제외한 보통의 일상적인 상황 말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는데 중앙값은 이런 거야. 내가 자료를
일단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해, 쭉. 그 다음에 가장 가운데 있는 수치를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이런 것도 보면 내가 쭉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숫자가 얼마예요? 얘는 지금 짝수개니까 가장 가운데에 있기가 애매하네? 그럼 만약에 내가 하나만 10만 원만 지워볼게, 얘들아. 이렇게 딱 지웠어. 가장 가운데 있는 숫자가 얼마예요? 10만 원이지. 그래서 평균을 10만 원을 잡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거야. 이게 더 원래 사람들의 평균에 근접하지 않겠냐는 거. 원래 사람들이 대표하는 수치에. 그래서 중앙값은 작은 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거. 그럼 내가 방금 요 점수들 이걸 중앙값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작은 거 순서대로. 그럼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점수가 뭐겠어요? 80점. 그 다음엔 90점. 그 다음엔 90점. 그 다음엔 95점. 그 다음엔 100점. 자, 이때 중앙값이 얼마라고 할 수 있어, 그럼? 9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운데 있으니까 90. 자, 근데 만약에 방금 봤던 것처럼 내가 여기다가 100점 하나 더 추가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가장 가운데 있는 숫자가 뭐예요? 가장 가운데가 여기지. 숫자가 없지. 그치?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짝수기일 때는요. 둘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요. 가운데 있는 숫자의 둘의 평균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185를 2로 나누니까 얼마야? 중앙값이 92.5인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홀수계면 그냥 가운데 있는 숫자 그대로를 쓰면 되는데 만약에 짝수기일 때는 둘 더한 다음 반으로 나눠야 됩니다. 가운데 있는 숫자의 2개. 알겠죠? 그게 중앙값이고요.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최빈값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최빈값. 최빈값은 그래 좀 이름 가지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값을 최빈값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빈도가 가장 많은, 즉 제일 많이 나온 숫자. 그걸 최빈값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잖아, 지금. 90, 95. 자, 최빈값은 니네 지금 딱 이거 숫자들 봤을 때 제일 많이 보이는 숫자가 뭐야? 90이지. 이게 최빈값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 100을 딱 추가했어. 밑에 제일 많이 보이는 숫자는 뭐야? 90이랑 100. 이렇게 두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만약 100도 지우고 그러면 90도 지웠어. 이때 가장 많이 보이는 숫자는 뭐예요? 없죠? 없을 수도 있어요. 최빈값은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가 대표값이 되는 건데 이때는 한 개만 될 수도 있고요. 두 개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대표값의 종류예요. 별로 어렵진 않죠? 그냥 용어 정도 설명한 거고요. 뭐 크게 중요하게 쓰이진 않아요. 우리는 솔직히 살아가면서 평균만 제대로 낼 수 있으면 되니까 중앙값과 최빈값 사용하진 않죠? 여기서만 잠깐 써요. 잠깐. 특히 만약에 학교에서 이거 안 들어간 학교도 있지만 통계가 학교에서 안 들어간 학교는 아예 지금 내 입에서만 처음 듣고 아예 사용도 못 해보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알겠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자, 그나마 여기 단원의 이름 제목을 알아야 되니까. 자, 이건 그냥 용어 정도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진짜 메인은 이겁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단원명이 일단 산포도죠. 자, 일단 산포도가 뭔지 얘기해 줄게. 여기 일단 정의가 써 있어요.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 즉, 내가 별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치들 있지. 수치들이 멀리 퍼져 있는지 모여 있는지 그냥 그 차이야. 내가 어떤 특정한 대표값, 만약에 평균이라고 한다면 평균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별량이 그 평균을 기준으로 갭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니면 거의 그거랑 비스무리한지 그냥 그 정도로 나타내는 게 산포도인 거야. 예를 들면 만약에 수학 점수라고 해봐요. 우리가 니네가 학교에서도 수학 시험을 볼 거고 학원에서도 그 수학 시험 점수를 조사하잖아. 근데 학교에서 니네 애들끼리 비교했을 때 수학 점수가 어때? 차이가? 반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엄청 크지 않아요, 차이가? 솔직히 잘하는 애도 있고 중간인 애도 있고 0점인 애도 있잖아요. 그죠? 아예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그냥 막 다 찍어서 한 개 맞는 친구도 있을 거고 다 틀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산포도가 큰 거야. 갭 차이가 큰 거라고. 근데 여기 우리 반만 해도 우리 학원 수준별 수업하는 거 알아요? 우리 수준별로 지금 반 편성이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 반에 있는 애들끼리 수학 점수를 조사하잖아? 비슷하겠지, 다. 솔직히 차이가 거의 1, 2점 차이밖에 없겠죠. 많아봤자 5점 차이일 거 아니야.
학교에선 50점, 60점도 차이가 나는 게 여기서는 5점, 1점, 2점 이 정도만 차이 날 거 아니에요. 산포도가 적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내가 맨날 이렇게 산포도 큰지 작은지를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수치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요. 얘도 있어요. 편차. 분산. 표준 편차. 자, 요 세 가지는 뭐냐면 산포도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도 산포도를 표현하는 숫자고, 얘도 산포도를 표현하는 숫자고, 얘도 산포도를 표현하는 숫자일 뿐이야. 알겠지? 근데 종류가 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세 가지 종류나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일단 예를 들어주면 편차라는 건 뭐냐면 유진이 뭘 제일 잘하니? 과목 중에? 수학이요? 제일 못하는 과목은 뭐예요? 기가? 오케이. 그러면은 수학. 일단 뭐 기가, 국어, 수학 라고 해볼게요. 유진이가 기가 0점, 국어 50점, 수학 100점을 맞았어. 맞았어? 누가 예은이 뭘 제일 잘하니? 수학이야? 그러면 예은이 이렇게 해볼게. 예은이는 그러면 수학을 제일 잘해서 수학 51점.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국어 50점. 그 다음에 기가 49점 이렇게 맞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들아, 얘네 지금 좀 밑에 써야겠다. 49, 50, 51. 자, 유진이랑 예은이의 점수를 봤을 때 평균을 낸다고 하면 평균이 얼마예요? 유진이 평균 얼마예요? 50. 150 나누기 3 할 거지, 그지? 예은이 평균은 얼마예요? 50. 둘 다 평균이 똑같네? 그럼 내가 평균만 가지고 산포도를 알 순 없지. 그지? 그래서 내가 이게 평균인 건 알겠는데 평균인 둘이 똑같잖아. 근데 똑같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내가 만약에 수학교육과에 지원을 할 거야. 수학교육과에. 수학과, 수학교육과가 어떤 대학교, 어떤 과인지 알죠? 수학만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평균으로 지원을 해버리면, 니네 이번에 그 입시 설명회 때 들었겠다. 그냥 등급으로만 지원을 해버리면 그 학과 특성상 제일 수학을 잘하는 애를 뽑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뭘 봐야 되냐면, 그럴 때는 이렇게 산포도, 이 평균이랑 이 과목과의 차이가 얼마나 갭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걸 봐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편차예요, 편차. 내가 그냥 평균만 가지고는 산포도가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없으니까 얘네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알아봐야겠다. 평균과의 차이가. 그걸 확인해서 평균과의 차이가 크면 산포도가 큰 거, 평균과의 차이가 적으면 산포도가 적은 거, 이렇게 보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평균과의 차이를 알아야 되니까 0과 50의 차가 얼마겠어요? 얼마나 차이 나요?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하다. 누구는 50이라고 할 거고 누구는 마이너스 50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 차는 큰 거 작은 거 빼는 거. 그럼 얘도 50이고 그럼 얘는 0이고 얘도 50이고 어디서 뭘 빼는지 정해줘야 되는데 누군 양수로 말할 수도 있고 누군 음수로 말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편차를 구하는 공식을 약속했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편차는 이렇게 구할 거예요. 별량에서요. 지금 요 점수들이 별량입니다. 별량에서요.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하기로 했어요. 약속했어. 모두가 다. 이렇게 외우세요. 변 빼기 균. 변 빼기 균. 변 있잖아. 더럽잖아. 균도 많고, 그지? 변에서 균이 빠진다고 생각해. 알겠죠? 변 빼기 균으로 기억해. 편차는 변 빼기 균입니다. 편차는 변 빼기 균이에요. 별량 빼기 평균. 별량 빼기 평균. 별량에서 평균 빼야 돼. 별량에서 평균. 그러면 얘는 지금 편차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50인 거야. 마이너스 50. 얘는 편차가 얼마겠어? 변 빼기 균이니까 0이죠, 0. 얘는 편차가 얼마겠어요? 50이죠, 그렇죠. 얘는 편차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 얘는 0, 얘는 0. 이거 봐. 편차가 엄청 크지, 밑에 거에 비해서. 그래서 얘는 무조건 위에 유진이가 산포도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야. 평균이랑 비교를 했을 때.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변 빼기 균이에요, 편차는. 편차를 보고 내가 산포도가 큰지 적은지 알아보자는 거야. 근데 또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 단점이 뭐냐면 그 3개일 땐 괜찮지. 과목이 3개일 땐. 근데 이게 막 여러 개가 섞여지고 다른 거에 평균과의 점수 차이가 많이 없으면 한눈에 보기가 힘들어.
통계라는 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가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과목이자 단원이잖아요. 통계가 원래 그래요. 그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가 다 수집해서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 내는 단원을 통계라고 하는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편차로는 내가 알아보기가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딱 하나의 숫자로만 산포도를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근데 편차가 더 정확한데 이 편차를 이용해서 내가 산포도를 표현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오케이. 편차를 더해야겠다. 편차를 더해서 큰 놈이 제일 크겠구나. 편차를 더해서 작은 놈이 제일 작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해봐. 편차의 합이 얼마야?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0이죠. 얘를 더하면 얼마인가요? 0이죠. 편차의 합은 더해보니까 항상 0이더라는 거야. 편차의 합은 항상 0이에요. 양수도 나오고 음수도 나오다 보니까 항상 편차의 합은 0이에요. 알겠지? 편차의 합이 얼마라고요?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별량에서 평균 빼라고 했죠. 변 빼기 균. 그리고 편차의 합은 항상 0이야. 그러면 편차의 합이 항상 0이라는 건 편차를 더해서 산포도를 알 수 없는 거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하기로 했어. 편차를 더하면 사라지니까 다 양수로 바꿔주는 거야. 편차를 제곱하는 거지. 편차를. 제곱만 하면 숫자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에 평균을 이용해서 산포도를 측정하자는 거야. 그게 분산이에요. 자, 그럼 일단 유진이 거 내가 분산 먼저 구해볼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편제평이라고 외운 사람들도 많아요. 편제평. 자, 해볼게. 편차의 제곱. 마이너스 50의 제곱. 0의 제곱. 50의 제곱. 편차의 제곱에 다 양수로 만들었지? 이거의 평균 3. 그래서 얘는 얼마일 거냐면 분명히 유진이의 분산은 3분의 2500, 5000일 거야. 이게 유진이의 분산. 따라왔어요? 그 다음 예은이의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죠? 일단 편차가 다 음수니까 제곱 양수로 바꿀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 0의 제곱, 1의 제곱, 그 다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그래 3으로 나눌 거야. 예은이의 분산은 얼마? 예은이의 분산 3분의 2인 거야. 누가 봐도 얘가 크죠. 그래서 얘가 산포도가 크다는 거지. 딱 하나의 숫자로만 산포도를 파악하고 싶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게 분산. 분산을 구하는 과정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하는 이유는 편차의 합은 다 얼마라서? 0이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제곱해서 양수로 바꾼 다음에 평균을 구하자는 거지. 알겠죠? 자, 다 산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 산포도를 뜻하는 건데 편차라는 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그 차이가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의 숫자로만 나타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분산과 표준편차야.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 표준편차는 그럼 다 끝났어. 표준편차 뭐냐면 이거 아무래도 숫자가 크잖아요. 내 눈으로 봤지만 숫자가 크니까 좀 작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냥 숫자 너무 큰 게 싫어서. 그래서 얘는요 루트 분산. 그냥 분산을 루트 씌우자는 거야. 표준편차는 숫자가 분산 너무 크잖아. 제곱해서 더하다 보면. 그래서 루트만 씌운 게 그냥 이게 표준편차야. 이해했습니까? 자, 다 산포도를 뜻하는 건데 편차는 변 빼기 균. 편차의 합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0. 분산은 양수로 바꿔준 다음에 내가 산포도를 알기 위해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 표준편차는 루트 분산. 루트 분산. 알겠죠? 다 기억해 주셔야 문제 풀 때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어렵진 않지만 이 정도는 암기해줘야 된다는 거. 대표 문제 바로 볼게요. 자, 이거 지울게. 다 머릿속에 넣었지? 자, 다음은 학생 10명의 통학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표인데요. 통학 시간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일단 학생 수가 10명이 돼야 되니까 x 먼저 구해야겠다. 학생 수가 10명이 되려면 여기 x가 얼마야? 4죠, 4. 그럼 일단 이 표를 해석하면 이런 말이네? 2명이 통학 시간이 5분이 걸린대. 그러니까 5분 이렇게 자료가 조사됐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4명은 15분 걸린대. 15분 이렇게 다 조사됐다는 거야, 그지? 3명은 25분, 1명은 35분. 그럼 통학 시간에 지금 나한테 평균을 구하라며. 그럼 2명이 둘 다 5분 걸렸으니까 총 통학 시간 몇 분이라고 하면 돼? 10분. 5 곱하기 2에서 10분이지, 그지? 그리고 15분이 4명인 거니까 총 몇 분 걸린 거예요? 15 곱하기 4 한 게 총 걸린 시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25 곱하기 3을 하면 총 걸린 시간, 35 곱하기 1의 총 걸린 시간. 이거 나누기 얼마 해야 되나요? 10
해야지. 학생 수가 10명이니까요. 이거 계산해서 평균 구할 수 있죠? 계산 안 할게요. 자, 3개의 별량이 있고요. 이 A, B, C의 평균이 10이래. 자, 그러면 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거. 이게 지금 10이라는 거지. 그치? 그럼 얘들아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니? 얘가 30 나온다는 걸 바로 식을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원하는 건 5개의 별량의 평균이라고 해서 또 5개를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되겠네? 5개를 다 더하면 7 더하기 13이 20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 다음에 5로 나눴을 때 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건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위에 구해놨죠? 여기다 이쁘게 넣어줘가지고 평균 구해주면 됩니다. 자, 지석인의 반은 1모듬과 2모듬이 있는데요. 각각의 중앙값을 찾아달라는 문제입니다. 중앙값을 찾을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했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근데 사실 있잖아. 작은 것부터 나열해야 되거든? 근데 다 쓸 필요 있냐? 없어. 중앙값을 쓸 건데 왜 끝까지 다 써?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야? 짝수개네? 가운데 숫자 없다잉? 그지? 몇 번째랑 몇 번째 거의 평균을 구하면 돼? 5번째랑? 6번째 평균 구하면 되겠지. 사실 난 6번째까지만 쓰면 돼, 사실은.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사람은 10개 다 나열하면 되고 안 헷갈리는 사람은 그렇게 딱 필요한 것만 구해서 써도 돼요. 자, 1모듬부터 해보자. 1모듬. 자, 작은 것부터 불러주세요. 제일 먼저 모을까?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그만 쓰자. 어차피 얘랑 얘의 평균일 거니까. 더 궁금한 사람 일단 더 써볼까? 그 다음 뭐예요? 8, 그 다음은 10, 그 다음은 11, 그 다음은 14. 딱 정가운데 맞죠? 그죠? 얘네의 평균이니까 A는 얼마인가? A는 7인 거지, 중앙값. 그지? 그 다음에 2모듬 가자, 2모듬. 자, 2모듬도 똑같죠? 2모듬도 제일 작은 것부터 쓰면 뭐야? 1, 그 다음은 2, 3, 4, 6. 그만해도 되지? 얘는 지금 6이랑 7의 절반이어야 되는 거네? 그럼 B가 얼마야? 2분의 13인데 여기선 중1 될 것 같다 했잖아. 소수점으로 많이 써. 여긴 좀 중1 느낌이 나가지고 소수 쓰더라고.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둘이 더해야 되니까. 알겠죠? 자, A, B가 지금 사격을 쐈대요. 어쩌고. A, B가 같은 횟수로 총을 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채빈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몇 번 쐈는지 진짜 중요한 얘기겠네? 일단 B를 먼저 보면 같은 횟수 쐈다고 했으니까 B는 6점을 1번, 7점 3번, 8점 5번, 9점 6번, 10점 5번 맞췄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 밑에 숫자들을 더하면 총 몇 번을 쐈는지 알 수 있겠네요? 다 더하면 몇 번 쏜 거예요? 20번. 그럼 위에도 분명히 똑같이 20회를 쏜 게 맞겠네? 그럼 X 빼고 나머지 더한 거를 20에서 빼주면 되겠지? 그럼 얼마야? 여긴 3이었겠네. 여기까지 맞아요? 오케이. 내가 6점은 몇 번 쐈고 7점 몇 번 쐈고 8점 몇 번 쐈는지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야. 자, A만 봐봐. A의 그럼 최빈값 제일 많이 맞춘 점수가 몇 점이에요? 네? 10점이죠. 최빈값 10점 아니야? 6677788999999 이렇게 막 7번 써 있다는 거 아니야? 최빈값 10점 맞죠? A는 10이에요. 자, B의 최빈값은 얼마인가요? 9점이겠죠. 이렇게 둘이 더하면 됩니다. 얘들아, 근데 최빈값 선생님 한 개만 나온다고 했어? 한 개가 안 나오고 2개, 3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알죠? 자, 얘들아, 그럼 이건 니네가 맞춰봐봐.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몇 번이겠어? 5번이겠지. 아까 니네 임금이랑 뭐가 달라? 극단적인 수치들 있잖아. 극단적인 차이들. 그런 건 평균 쓰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6번. 6번 어디 갔냐?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을 텐데. 4회에 걸친 수학시험 성적 5회 몇 점 받아야 평균 90이니? 그러니까 더하겠지. 90,
85, 89, 92, 그 다음에 x점. 이거를 5로 나눈 게 평균 얼마 나왔으면 좋겠대? 90. 양변 5 곱해서 계산할 줄 알죠?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형 7번. 자, 편차의 합은 얼마라고요? 네? 0이죠. 편차의 합은 항상 0이야, 전우야. 그래서 내가 얘네를 더하고 A랑 B까지 더했을 때 0 나와야 돼. A, B 빼고 나머지 애들 더하면 얼만데? 마이너스 2랑 A랑 B까지 다 더하면 0 나와야겠네? 그럼 A 플러스 B는 2겠죠. 그게 다죠. 자, 유형 8번. 편차의 총합이 얼마라고요? 0이라고. 그러면 4회 때 편차는 얼마겠어요? 1이어야겠죠. 그래야 다 더하면 0 나오니까. 자, 그럼 봐봐.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변 빼기 균. 별량에서 평균을 뺀다고 했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야. 근데 평균이 84네. 그랬을 때 4회가 지금 1점 나왔다는 거. 난 4회의 별량이 궁금한 거고. 이해했나요? 그럼 도대체 4회가 몇 점이었길래 평균을 빼서 1이 나온 거야, 편차가? 85점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점수까지 구할 수 있어. 평균과 편차만 안다면.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몇 점일까? 3회 때 몇 점 나왔을까? 3회 때 몇 점? 81점이겠지. 몇 점이었을까? 2회 때는? 84점이었겠지. 그치? 1회 때는?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형 9번. 자, 편차 얼마인가요? 1. 자,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 했더라, 선생님이? 루트 분산. 분산을 구하면 돼, 사실. 분산이랑 표준 편차 다를 게 없어.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지, 마지막에.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편차의 제곱에 평균, 편제평, 편차의 제곱에 평균,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의 평균. 몇 개야? 5개. 이게 분산. 이거 얼만데? 5분의 20이니까 분산 얼마야? 4냐, 4?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겠어요? 2겠지. 이해했어요? 자, 슬슬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식을 직접 그냥 솔직히 그냥 써보면 돼. 식만. 알겠지? 봐봐. 일단 5개의 평균이 6이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을 알려면 내가 19 더하기 x 더하기 y를 한 게 이거 5로 나오는 게 6이니까 이걸 다 합치면 얼마예요? 30이라는 걸 내가 일단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x랑 y의 합은 얼마라는 거예요? 11이죠. 11? 맞죠? 일단 요거 하나 알아냈고 평균으로 알아낸 식 하나. 그 다음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했더라?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선생님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럼 일단 편차를 구해야겠네.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더라? 변 빼기 균. 별량이 4, 10, x, y, 5 이런 게 별량이야. 평균은 6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럼 편차 구해볼까요? 편차. 자, 첫 번째 거에 별량이 4일 때 편차는 얼마야? 마이너스 2. 별량이 10일 때 편차는 얼마야? 4. 별량이 x일 때 편차는 얼마야? x 마이너스 6이야, 얘들아. 잘 따라하고 있지? 문자 있어 당할 거 없어? 별량이 y일 때 편차는 얼마야? 별량이 5일 때는 이게 편차. 그치? 이게 편차입니다. 그리고 분산과라고 했으니까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죠. 얘를 제곱하는 거지. 4, 16, x-6의 제곱, y-6의 제곱, 1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눴을 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때 분산이 4.4다라고 쓸 수 있겠네. 얘가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x-6의 제곱 플러스 y-6의 제곱 플러스 21은 4.4 곱하기 5 하면 얼마인가요? 22. 얘가 따라왔어요.
그러면 x-6의 제곱 플러스 y-6의 제곱은 지금 1이라는 사실도 내가 알아냈어. 내가 지금 얘랑 지금 둘이 알았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면 이거 전개해봐야겠는데? 전개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먼저 쓰고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y니까 마이너스 12에 x 플러스 y 36이랑 36 더할 거니까 72는 1. 자, 그리고 x 더하기 y가 얼마라고 했는데 11이라며. 그럼 나 요거 얘네 숫자 다 넘기면 요거 값만 알 수 있겠지? 그죠? 이렇게 구하면 돼요. 따라왔어요? 다 괜찮은 거 맞죠? 생각보다 안 복잡해. 식만 세우면 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 솔직히 막 공식들도 좀 은근히 많고 이렇거든요. 공식들도 있긴 해요. 근데 난 그 공식까지 굳이 외우라고 하는 주의는 아니라서 내가 진짜 외워야 될 거 외우라고 하거든? 나중까지 막 써야 될 것들 있잖아. 막 진짜 피타고라스나 막 이런 거나 근해 공식 같은 거 진짜 외워야지. 못 외우면 큰일 나거든.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안 쓰요. 나중에 이제 고2 때 확통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배우긴 하겠지. 근데 고2 때 그때 그 잠깐을 위해서 지금 외울 필요가 있나 싶어서 사실 여기서의 공식은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알겠지? 자, 일단 봅시다. 일단 별량이 저렇게 있대요. 평균이 6이라고 했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는 얼마 할까? 30이었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래. 일단 표준 편차가 2라는 거는 분산이 얼마라는 거야? 분산은 4라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원래 식을 썼다면 지금 분산이 4가 나오려면 얘네 식이 일단 편차를 구해야겠죠. 편차부터 구합시다. 편차 어떻게 돼? 편차 a-6의 제곱 6 편차가 분산 구하는 식이라고 써야겠다. a-6의 제곱 b-6의 제곱 쭉쭉 가서 2-6의 제곱을 한 다음에 이거를 5로 나눈 게 분산 4 나와야 되니까 이게 20이었겠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거 원래 하나도 안 바뀐 식.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각각 별량에다가 얼마를 더했어? 3을 더했어. 그럼 얘네의 새로 바뀐 평균은 각각 여기에다가 3씩 더해지겠네? 그치? 그럼 내가 이거 30에다가 여기다가 다 각각 3씩 더해졌으니까 30에 얼마가 추가가 되는 거야? 15가 더해지는 거 맞지? 그거에서 5로 나오는 거 별량계수 변함없으니까. 근데 평균이 얼마가 된 거야? 9가 된 거죠. 여기가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이거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해서 얘 지금 내가 분산을 먼저 구하려고 하거든? 분산을 하려면 내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얘가 별량이고 얘가 평균으로 바뀐 거잖아. 그럼 편차가 얼마 나와요? A 마이너스 6 뭐야? 똑같겠네? 별량도 바뀌었고 평균도 바뀌었지만 각각 빼보면 원래식이랑 다를 게 없겠네요? 그치? 그럼 분산이나 표준 편차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개수가 바뀐 것도 아닌데. 그럼 그대로 표준 편차는 얼마겠어요? 그대로 표준 편차는 2겠죠. 평균만 바뀌었다는 거지, 평균만. 이해했나요? 이거는 식으로 세워보지 않으면 눈으로 추측하기가 어렵죠? 식으로 한 번만 써보세요. 자, 이거 봐봐요. 자, 얘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데가 좀 어렵다기보단 노가다? 통계 단원이 조금 진짜 우리가 앞에서 그 도형이나 방정식 같은 대수나 도형 쪽이랑 좀 기하 쪽이랑 다른 느낌이 직접 세야 되는 것도 되게 많고요. 식이 좀 쓸데없이 긴 것도 되게 많고 좀 그래요. 통계 쪽은. 느낌 확 달라져요, 진짜. 근데 직접 센다고 절대 바보 같은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 수녀가 저 배웠겠네? 수녀가 저 배웠어요? 네. 그쪽 느낌이랑 비슷한 거지. 그거보다 훨씬 쉽지만 좀 세야 되는 거지. 직접.
하나하나 세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우리 막 실제로 계산할 때는 대수 파트나 도형 같은 기하 파트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 근데 그 통계 쪽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얘도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얘는 그래서 너무 어려워질까봐 웬만하면 평균을 맞춰서 줄 거예요. 남자, 여자의 평균을. 왜냐면 이게 맞지 않으면 전체를 합쳐서 전 학생의 평균을 구했을 때 평균이 달라지면 식이 엄청 들어오거든. 그래서 보통 평균을 맞춰줄 거야.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남학생, 여학생 각각 줬는데 얘가 원하는 건 전체 학생의 표준 편차가 얼마니 이게 궁금한 거야. 남학생 따로 여학생 따로 평균과 표준 편차 구했다면 이번엔 합쳐서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근데 평균이 달라지면 복잡하겠죠. 왜냐면 편차를 구하는 과정부터 완전 숫자가 달라질 테니까. 별량에서 평균 빼는 그 수치가 완전 달라질 거고 그걸 또 제곱해야 되고 엄청 복잡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평균 똑같이 줘요. 왜냐면 평균 똑같이 줬다는 건 내가 둘을 합친 전체 학생의 평균도 얼마가 되는 거야? 75가 될 테니까. 그래서 웬만한 평균 똑같이 주는 거야. 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려면 이렇게 해보자고. 남학생이 총 20명이고 여학생도 20명입니다. 표준 편차가 6이면 분산은 얼마죠? 분산은? 36. 루트 씌워서 6 나왔다는 거니까. 여학생의 분산은요? 16이겠지. 내가 남학생이 좀 평균이나 분산을 구하려고 했으면 남학생 별량 이렇게 나와볼게요. x1, x2, x20 이게 남학생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내가 얘의 평균, 얘를 20으로 쫙 이쁘게 나눈 거 이게 75예요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x1부터 x20까지 다 더한 건 얼마예요? 150인가? 이렇게 식을 구했었을 거고 그 다음 남학생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x1 마이너스 75의 제곱 x20 마이너스 75의 제곱 한 다음에 20을 쫙 이쁘게 나눠서 이거의 분산이 36이 나와야 돼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그치? 방금 했던 것처럼 그럼 얘는 분산 얼마여야 된다는 거야? 720인가? 내가 얘네 합이 150이라는 거랑 남학생들의 분산을 이용해서 편차의 제곱의 합이 720이 나온다는 걸 구할 수 있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학생도 보자고. 여학생도 Y1이라 할까요? Y1. Y20. 여학생도 총 몇 명이에요? 20명이죠? 20명. 이것도 평균 75가 나와야 돼. 그럼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얘도 지금 얼마여야 되면 얘도 지금 150이어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전체 학생의 평균을 알기 위해서 150과 150을 더한 다음에 40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전체 학생의 평균은 40분의 300이니까 약분하고 약분하면 똑같이 75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 평균이 안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이런 식들을 쓸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냥 이해한 사람은 그냥 이해해서 평균 75다 써도 되고 아니면 눈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식을 써와도 돼요. 어쨌든 평균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학생의 평균도 75입니다. 여학생 분산에 관한 식도 쓸게요. 여학생 분산에 관한 식도 쓰면 y1 마이너스 75의 제곱부터 쭉쭉 가서 y20 마이너스 75의 제곱을 20으로 나눈 게 16 나와야 되니까 얘는 320이겠다라는 식을 내가 찾을 수 있겠지. 얘가 따라왔나요? 따라왔어? 그럼 자 이제 전체 학생의 분산 구할 거야. 전체 학생의 분산은 똑같이 편차는 x1 마이너스 75의 제곱이겠지. 왜냐면 별량은 변함이 없고 평균도 그대로니까. 남학생 똑같이 x20-75의 제곱 했을 거고 여학생도 y1-75의 제곱부터 쭉쭉 가서 y20-75의 제곱까지 했을 거라고. 이게 편차의 제곱의 합이라고요. 그 다음 나눈 게 얼마야? 전체 학생 몇 명이야? 40명을 한 개 분산이지 않겠냐는 거야. 근데 내가 이미 알고 있지 얘나. 내가 요거는 얼마라고 하냐면 이건 720이라고 알고 있잖아. 이건 얼마라고 하면 이건 지금 내가 320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40분의 720과 320 더하면 1040. 이게 분산일 거라는 거 이게. 이걸 정리한다면 루트만 씌운 게 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평균 똑같이 주는지 알겠지? 여기서 평균이 바뀌어져 버리잖아? 전개해야 돼. x1제곱, y1제곱 다 찾아야 돼요. 엄청 들어가죠. 알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같게 두는데 만약에 다르다면 전개해야죠. 그땐 답이 없어요. 알겠죠? 계산은 직접 해보시고. 그 다음에 13번. 얘들아 벌써 피곤해하는 거 아니지? 유진이 정신 차렸어? 예은이? 전호 괜찮지?
셋이 살짝 상태가. 이거 보세요. 오늘 배운 용어야. 편차는 변 빼기 균이다. 맞죠?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죠.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맞죠?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다. 맞아요, 아니에요? 고민할 정도야? 편차 어떻게 구하는데? 변 빼기 균인데 별량이 평균보다 작다는 건 작은 수에서 지금 큰 수를 빼고 있는 거네? 그럼 음수 나오겠어? 양수 나오겠어? 음수 나오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분산이다. 맞죠? 선생님 오늘 많이 강조했죠? 편제평. 그죠? 그 다음 편차의 평균으로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다. 즉 삼포도를 알 수 있다. 모르나요? 네? 이게 왜 잘못된 문장이죠? 그렇지. 편차의 합은 얼마야? 0이지? 0을 어떻게 알아?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삼포도를 알 수 있는 거지. 분산이나 표준편차나 편차로. 편차의 합은 다 0이라서 몰라요? 그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란 말이 들어갔어야 돼. 자, 얘들아 사실 이런 것도 이런 거는 뭐 니네 연습 삼아서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편차를 구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고 표준편차 구해도 괜찮아요. 1반 같은 1회에 지금 1반 같은 경우 1회에 4번 했고 2회에 5번을 했고 3회 6번 했기 때문에 뭐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면 되겠죠. 총 몇 번 한 건데? 5회에 걸쳐한 거니까 5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총 내가 평균 횟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고 4에서 그 평균을 빼고 5에서 평균을 빼고 6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곱해가지고 5로 또 나누면은 분산인 거잖아? 그렇게 해도 돼. 연습 겸. 근데 얘들 딱 봤을 때 지금 표준편차가 작다는 건 삼포도가 작은 걸 얘기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점수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흩어진 정도가 적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 눈으로 보는 거야. 눈으로 봐보는 거야. 1반이랑 2반 서로 평균을 하는 건 별거 없잖아. 그냥 서로들의 점수의 평균을 낸 거니까 합산의 그 기준이 되는 점수를 낸 거니까 얘네들 사이끼리 점수의 갭 차이가 많이 없으면 평균이랑 비교했을 때 삼포도도 적은 거야. 그치? 그 다음 얘네들끼리 점수 차이가 크다는 건 이미 평균으로부터의 점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 자기들끼리 점수 갭 차이가 큰 건데.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니네가 봤을 때 1번이 삼포도가 적겠냐 2번이 삼포도가 적겠냐? 삼포도가 작은 거. 1번이겠어? 2번이겠어? 1반이 작아요? 삼포도가 2반이 작아요? 몇 번? 1반이겠죠. 다 평균을 기준으로 고만고만하지 않겠어? 근데 얘네들은 서로의 점수차가 엄청 갭이 크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수치를 구하는 게 제일 100% 정확하죠. 근데 이 정도는 눈으로도 보인다는 거야. 갭 차이가 크니까 당연히 삼포도가 크겠지. 당연히 표준편차가 크겠지. 당연히 분산이 크겠지. 이렇게 확인을 하자는 거지. 근데 연습 삼아 한번 구해보세요. 자, 이게 마지막 유형일 거예요. 이 삼포도랑 대표값과 삼포도? 여기 단원에선 이게 마지막 유형일 건데 이 문제를 풀면은 그래도 많이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좀 전의 문제랑. 자, 이거 봐봐. 평균이 나와 있고 각 학급에 밑에는 각 학급의 표준편차가 나와 있어요. 표준편차로 니네가 알 수 있는 건 삼포도를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삼포도를 나타내는 수치 중에 하나가 표준편차니까. 방법 중에 하나가. 자, 그럼 이거 봐봐. A학급의 학생 수가 B학급의 학생 수보다 많다. 이거 맞을까요? 아닐까요? A학급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나와 있고 B학급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나와 있어. A학급의 학생 수가 B학급의 학생 수보다 많다.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거는 뭔가요? 학생 수가 많으면 점수차가 큰가요? 학생 수가 많으면 점수차가 큰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몰라요.
내가 얘네들의 점수차가 서로 간에 크다는 거랑 얘네들의 평균이 높고 낮음을 통해서 학생 수는 알 수 없어요. 도희처럼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이 많고 적은 거에 따라서 영향은 있겠지, 어느 정도? 근데 이걸로 내가 더 많은지 적은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정도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 2번. D학급의 영어 성적, D학급의 성적이 C학생 성적보다 고르다. 즉, 산포도가 적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고르다는 건 다 엇비슷하다는 거거든. 멀리 분포돼 있지 않고. 지금 내가 D랑 C를 비교했을 때 D가 C보다 산포도가 적나요? 더 고른 게 맞나요? 네, 더 고른 게 맞죠. 1.2면은 더 평균에 밀집돼 있다는 건데. 그 다음에 영어 성적이 70점 미만의 학생 수는 B학급보다 C학급이 더 많은가요? 70점 미만인 학생 수가 B학급보다 C학급이 더 많은 게 아닌가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왜 아니야, 전우야?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수에 관한 개념은 얘들아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없는 거야. 알겠죠? 1번을 이해했으면 3번을 같이 이해해줘야 돼요. 그 다음 영어 성적이 가장 고르지 않은 학급은 2학급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얘나? C가 제일 산포도가 크다는 건 제일 고르지 않다는 거죠. 학급별로 영어 성적의 편차의 총합을 구하면 D학급이 다른 내 학급보다 작다. 맞아요, 아니에요?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다른 학급이랑 비교했을 때 편차의 총합이 D학급이 제일 작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유진아, 맞아, 아니야? 왜? 답이 이미 나와서? 왜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얼만큼? 왜 아니지? 그렇죠. 아무 대답 못하는 도희가 대답해줬어. 일단 편차의 총합이 다 같죠? 0으로 다 똑같죠? 그쵸? 편차의 총합 다 똑같은데 누가 더 낫고 이럴 게 있어? 없지. 도희 말대로 편차의 총합은 다 얼마야? 0이잖아요. 누가 더 뒤처지고 이런 게 어딨어? 그죠? 그래서 틀린 거야. 이해한 거 맞아, 얘들아? 헷갈린 거 없어, 이제? 자, 여기 단원이 유형이 좀 많으니까 부지런히 푸시고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단원명이 지금 뭐 산점도랑 상관관계거든요? 여긴 상관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산점도라는 거는 별거 아니고요. 그냥 내가 두 별량이 있어요. 변하는 양들을 그냥 두 개의 별량이다 보니까 하나는 X, 하나는 Y라고 준 다음에 이거를 좌표 평면에 그려낸 거 있죠? 이렇게 그래프로. 이게 그냥 산점도야. 근데 이거에 따라 내가 산포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산점도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막 하나에 막 열심히 막 퍼져 있어. 그럼 산포도가 큰 거지. 그리고 지들끼리 막 모여 있어. 그럼 산포도가 적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그림으로 표현한 게 산점도다. 그냥 그 내용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 그림을 보고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어. 뭘 파악할 수 있냐면 상관관계. 자, 내가 여러 가지 두 가지 별량을 좌표 표면에 열심히 찍었어. 그래서 막 이런 점도 생기고 이런 점도 생기고 이런 점 막 점이 막 생기겠죠. 그죠? 막 점이 생겼는데 이렇게 점들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양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이 그림 니네 언제 봤냐면 1차 함수할 때 봤죠? 그죠? 1차 함수할 때 오른쪽 위로 올라간 거 있잖아요. 오른쪽 위로 올라간 건 무슨 뜻이냐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는 거지. 그지? 둘 다 같이 증가하는 관계를 양의 상관관계다라고 표현해요. 이런 건 뭐 있을까? 뭐 있을까? 같이 증가하는 거. 예를 들면 같이 올라가는 거? 키랑 몸무게? 웬만한 거? 키가 클수록 몸무게가 크잖아요. 그죠? 웬만한 보통 사람들은 키가 클수록 몸무게가 크니까 내가 키랑 몸무게를 좌표면에 찍었어. 여러 가지 별량들을 막 조사해서.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양의 상관관 같은 모양. 같이 둘 다 증가하는 거.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하는 거.
근데 이런 뭐 별 예시들 다 있어. 일단 음의 상관관계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지? 오른쪽 아래 떨어지는 거야. X값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는 거야. 하나는 증가하는데 하나는 감소하고 이런 거. 뭐 있냐면 뭐 이런 거 있겠지. 운동량이랑 비만도? 운동량이 올라가면 비만도 떨어질 거 아니야. 몸무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음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하고. 그 다음 이 두 개 그래프가 아니잖아? 관계가 없어. 막 내 수면량이랑 뭐 시력 관련이 없죠. 그럴 땐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수면량이 많은 사람이 높게 나올 때도 있고 낮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래프가 양이나 음으로 나오질 않는 거야. 내가 아무리 점을 찍어도. 그럴 때는 관계가 없는 거야. 별거 없죠? 진짜 좀 중1일 때 느낌이 팍팍 나요. A단계 좀 볼게요. 예시를 내가 많이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 보면 되겠다. 통학 거리랑 통학 시간. 양일까 음일까 상관관계가 없을까? 양이겠죠. 통학 거리가 길수록 통학 시간이 길겠죠. 멀수록 니네 엄청 오래 걸리잖아. 그지? 그 다음에 키랑 시력. 관계가 없겠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산의 높이랑 기온. 올라갈수록 기온 떨어지죠. 그죠? 서로 음의 상관관계. 쌀 생산량과 수입량. 내가 쌀 생산을 그날 많이 했어. 그러면 수입할 일이 없잖아요. 수입은 점점 줄어들겠지. 쌀 수입사는. 그리고 이런 것도 보자. 흡연량이랑 폐암 발병률. 양이겠지. 흡연량이 많을수록 폐암 발병률 높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냉장고 판매량이랑 신문 발행 부수. 전혀 관계 없죠, 그죠? 운동량이랑 비만도. 그래서 아까 예시양 알려준 거네. 음이죠, 운동량이 올라가서 비만도 떨어지니까.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이건 유형이 별로 없어요. 유형 볼게요. 자, 얘들아, 그냥 이렇게 산점도 같은 거는 그래프 보고 니네가 해석하고 그냥 세면 돼. 알겠지? 근데 그냥 뭐 내가 몇 가지 좀 선 같은 거 그어가면서 조금 살짝은 머리 쓰면 셀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냥 세도 괜찮아. 알았지? 뭐 전혀 뭐 바보 같지 않아요. 자, 일단 이거부터 보면 수학 점수가 70점 이상인 학생. 수학 점수 여기 있네. 70점 이상이면 얘들아 이 4개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얘기하겠지. 왜냐면 이쪽에 70점 더 큰 애들을 찍어놨을 거 아니야, 점을. 그지? 그래서 얘는 몇 명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0명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 과학 점수가 50점 미만인 학생. 그럼 과학 점수만 보는 거야. 과학 점수 50점이 여기 있잖아, 이렇게. 미만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네만 보면 되지. 이 아래쪽에 있는 애들. 과학 점수 밑에 있는 거 아래쪽에 표시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가요? 그냥 하나하나 세도 되는데 이렇게 선 그어놓으면 좀 편하니까. 그 다음 과학 점수의 최빈값. 이 가로줄에서 제일 많이 점이 찍혀있는 건 몇 점이야? 50점이지? 40점은 점 4개밖에 안 찍혀있잖아요. 그죠? 최빈값은 50점이 맞습니다. 그 다음 수학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이하. 60점 이상, 80점 이하인 거. 그럼 요 안에 있는 애들 다 세주면 되겠네? 내가 지금 표시한 선에 있는 점들이랑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0. 맞는 말이에요. 수학 점수랑 과학 점수가 모두 90점 이상. 자, 90점. 모두 90점 이상. 하나, 둘, 3명밖에 없겠지. 요 밑에는 볼 필요도 없죠. 2명이라고 했으니까 3명인데 2명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이해돼요? 그냥 세는겨. 그냥 세는 거야. 자, 그냥 이런 것도 뭐 필기 점수보다 실기 점수가 높거나 같은 거? 일단은 얘네가 서로 같은 점수를 내면 대각선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기 Y인 X? 무슨 말인지 알죠? Y인 X를 이렇게 쫙 그리는 거지, 이렇게. 이게 같은 점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필기 점수가 실기보다 높아야 되는 거니까 요 점들이 있는 건 일단 당연히 세고, 그 다음 더 높게 있는 건 이쪽에 있는 점수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쪽에 있는 점수들은 지금 다 실기가 높은 점수들일 거 아니야. 이해하고 있나? 아니면 보면서 세도 괜찮아요. 이쪽 70점일 때 50점, 80점일 때 60점, 여기 있는 애들 이랑 요 선에 있는 거, 얘네가 필기 점수가 더 큰 점수 얘기하는 거지. 됐어요? 괜찮은 거지? 이쪽에 있는 점수들은 60점, 70점 안 되잖아. 그치? 이 정도 생각은 하면서 세도 괜찮다고. 그 다음에
제기차기의 개수의 합이 22개 이상인 참가자? 일단 합해서 22개가 되려면은 11, 11 9, 11 안 돼. 여기 11, 11 여기 22개 이상? 여기 이쪽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9랑 13,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13이랑 9야? 얘네를 기준으로, 얘네가 지금 어떤 애들이냐면 얘네 셋이 지금 딱 22 나온 애들이야. 요 밑에는 22가 아예 안 나오지. 왜냐면 가장 큰 애끼리 12랑 9랑 더해도 21이잖아. 요 밑에 애들은 안 나와. 지금 20이 나온 애들이다. 요 세 줄이야. 그럼 요 위에는 말할 것도 없이 22점 이상이지 않겠냐? 이해하나? 이런 식으로 세면 된다고. 살짝씩 머리를 써가면서. 그게 안 보이면 그냥 다 세. 괜찮아. 진짜로. 바보 아니야? 천재야, 천재. 알았지? 자, 이런 것도 차가 2점 이하인지와, 일단 2점 나오는 게 5점, 7점, 6점, 8점, 7점, 9점, 8점, 10점 요 줄 한번 싹 그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점 나오는 거 7점, 5점, 8점, 6점. 자, 이렇게 쫙 그어놨을 때 2점 이하인 애들, 일단 얘네 지금 내가 그어놓은 선들이 어떤 선이냐면 2점 차이 난 애들이야. 요 사이인 애들은 다 2점보다 적겠지. 5, 일단 똑같은 애들. 그리고 6, 5, 1점 차이 난 애들. 이렇게. 이 밖에 있는 애들은 2점보다 훨씬 더 많이 차이 난 애들이고, 요 사이에 있는 숫자들을 세면 되겠지. 2점이 나온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그것만 해석하면 돼. 알겠죠? 세보는 건 직접 해보세요. 자, 상관관계다. 여름철 기온이 높을수록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어떤가요? 양, 상관관계 없다. 뭐예요? 양의 상관관계. 내가 아까 잠깐 얘기 안 한 것 같구나. 양의 상관관계가 지금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근데 얘들아, 양의 상관관계가 2개 있는데 3번이랑 4번 지금 2개 있잖아요. 보이냐? 3번, 4번 2개 있거든요? 화면이 좀 안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게 확실히 뚜렷한 거 있지. 뚜렷한 거. 뚜렷한 게 더 산포도가 적겠죠. 더 밀집돼 있겠지. 그러니까 얇다고. 요런 식으로 생겼다고. 산포도가 큰 애들이 살짝 이렇게 이렇게 좀 넓적하게 생겼지. 둘 다 양의 상관관계인데 얘가 좀 더 강한 상관관계. 얘가 음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름철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조금 더 강하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니까.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인데 강한 상관관계를 골라서 3번이랑 4번 중에 4번이 되는 거야. 알겠죠? 너무 뚜렷한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거야. 애매한 거 말고. 여기 높은 경향이 가장 뚜렷한 집단을 골라야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문제 잘 읽어보고. 여기 나와 있긴 하지, 그림. 책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게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거 분석해보자. 여기 산전도에서 마지막 유형이야. 여긴 유형이 6개밖에 없어. 그리고 엄청 쉬울 거야. 자, 일단 이거 보면 키랑 몸무게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맞아요? 네,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A는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인가요? 네. 여기 사이에 있는 게 키랑 몸무게가 똑같은 평균인데 걔를 벗어난 애들은 어쨌든 평균이랑 다르다는 건데 A만 해석해보면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C보다 키가 더 큰 게 맞나요? 네. C보다 더 오른쪽에 가 있으니까요. A, B, C, D 중에서 몸무게가 키에 비해 몸무게가 가장 적게 나간 학생이 D인가요? 네, 키는 오른쪽에 속하는데 몸무게는 제일 적잖아요. D가 제일 키에 비해 몸무게가 적게 나갑니다. A, B, C 중에서 키도 크고 몸무게도 가장 많이 나간 학생은 A인가요? 그럼 누구죠? B라고 해줬어야지. 이해됐죠? 이렇게만 해석하면 돼요. 자,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풀어봅시다.